여러분,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안티에이징을 넘어 슬로우 에이징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홈뷰티,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그로 인해서 이 시장 성장세가 더욱더 폭발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안에서도 홈뷰티 기기 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현재 이 금투세 폐지 기대감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요즘인데, 자, 돌아섰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가지실 때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나 섹터로 이 기관들이 다시금 관심을 가지는 종목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시장 중에 하나가 화장품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요.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시장, 그 안에 현재 단일 종목으로 일컬어졌던 이 홈뷰티 기기 시장 대장주 APR, 그 외에도 또 알아두면 좋은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커지는 시장만큼 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구간까지도 오늘 살펴보고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티 디바이스 손해진 2030 시장이 점점 젊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요. 이 피부과를 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집에서 홈 뷰티를 하고 있는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 10만 원, 30만 원대 경제적인 미용 기기들이 속속 출시가 되면서 젊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 시장 전망세는 그로 인해서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가 2022년도에 벌써 1조 6천억 원을 띄우면서 전체적인 성장세에 이러한 막을 열었고요. 자, 글로벌 뷰티 시장, 이 디바이스 시장 규모 역시 계속해서 커지면서 연평균 성장률 최소 19.5%를 기록할 것으로도 전망이 나오고도 했습니다. 자, 제약 렌탈 업계도 이 1.6조 원, 이 뷰티기기 시장에 노크를 하면서 현재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APR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움직임에 계속해서 이 눈길이 가고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업계가 점점 젊어지고 이 시장 성장성, 가능성도 더욱더 크게 보는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젊은 층이 일찍부터 노화를 관리하고 피부 관리를 하면서 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슬로우 에이징 관심이 더욱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돼서 미용 기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업체들은요, 고기능 이러한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매일같이 관리할 수 있고 홈뷰티로 집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핵심 기능만 갖춘 이 경제적인 모델로서의 움직임으로 소비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간편하게 이뻐질 수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런 시대가 열림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홈 디바이스 뷰티 기기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국내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 움직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 규모 또한 계속해서 차근하게 증가폭에서는 뭐 예전만큼의 큰 증가세는 아니지만 계속 차근하게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국 뷰티 디바이스 소비자 연령 이 분포층에서도요, 국내와 비슷하게 2030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에서도 그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요, 뷰티 디바이스 판매 매출 및 현황, 그리고 전망이 앞으로도 2028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싱가포르는 이 기기 말고도 미용 전체적인 개인 관리 제품에 대한 매출 현황, 그리고 전망 또한 커지고 있는 시점으로 글로벌적으로 이 화장품, 뷰티 시장이 더욱더 커지고 있음을 현재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1위 기업이죠. 이 APR의 자사 뷰티 기기 브랜드인 이 메디큐브 AGL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이 200만 대를 달성한 이후 5개월 만에 2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누적 판매량에서 보인 성과인데요. 자, APR은 홍콩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적인 성장성이 더욱더 눈에 띌 기업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누적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가 됐고 뷰티 디바이스 해외 누적 판매량은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체 판매에서 해외 비중 40%를 넘어서면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적인 성장성을 더욱더 올려주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1위다라는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이 APR 외에도 다른 뷰티 기기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흐름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세라젬, 셀루닉, 메디스파 프로는 좀 고가임에도 지금 현재 재고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청호, 동국제약이 같이 만든 마데카 프라임 청호 패키지 또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 교원, 웰스에서 만든 웰스 듀얼 초음파 마사지기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가전제품 이 렌탈 업체인 쿠쿠 홈시스는요, 메디킨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뷰티 디바이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동아제약이 지난달이었죠, 이 미용기기 전문 이 제조 판매 업체인 하이로닉을 인수함으로써 미용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이 시장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자, 제놀루션이라는 기업 또한 작년에 이 지분이죠. 자체 지분 45.5%를 출자해서 피부 미용 기기 시장 진출을 알린 바 있는데요. 바로 자회사인 비약물 바이오텍을 설립했습니다. 자, 비약물 바이오텍은요,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인 뿌리티를 출시했고요. 뿌리티 제품의 국내 판권은 비약물 바이오텍이, 해외 판권은 제놀루션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뷰티 이스탄불에 참가해서 이 유럽, 그리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다양한 이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이벤트에서 이 제노루션의 콜드 플라즈마 기술과 자체 개발한 오존 제거 필터를 적용한 홈 뷰티 디바이스 앙월 뿌리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화장품, ODM, OEM 이러한 다양한 뷰티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하면서 이 부분에서의 흐름을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인 뷰티 시장의 성장성, 글로벌적인 주목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속 전시회나 이벤트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홈 뷰티 디바이스 외에도요, 클래시스나 원택 같은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들도 글로벌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는 이 보톡스나 그리고 화장품 시장도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죠. 현재는 증가세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 증가세가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그 시점 부근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후의 성장이 둔화되는 움직임과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 시장의 전망들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계속 확인해 주시면서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고 섹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연말에는 이 다시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또 주목해야 봐야 되는 시장으로도 불리우고 있는데요. 자, 연말에는 부진했지만 내년 턴어라운드에 집중할 종목을 좀 피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들 증권사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실적 등이 좋지 않았던 종목, 전체적으로 기대치가 높아서 예상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시장이 넓혀지고 있는 그 구간에서의 투자가 더욱더 이루어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내년에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에 베팅하는 연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이 많이 판 업종으로는 방산, 항공, 전기장비, 화장품 업종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수급적 움직임 안에서 추가적으로 연말이나 내년 흐름에서는 수급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서 지켜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성장성이 이끌어지고 있지만요, 이 수급이나 글로벌적인 증시의 움직임들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안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하반기나 그리고 내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요, 금투세 관련해서 시장들의 의견은 다분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투자 가치가 있는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다시금 이 국내 시장들도 지켜봐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 잘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시는 정보들 없이 앞으로도 성장성이 높은 이 시장에서 현명한
현명한 선택과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러한 영상 안에서요,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